네, 안녕하십니까. 조화성형외과 원장 송영태입니다. 오늘은 이마 수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잡아봤고요. 이마 이외의 다른 부분, 눈이라든지 코, 턱 이런 모양에 따라서 이마 모양을 어떻게 교정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머지는 다 너무 예쁜데 이마만 너무 이렇게 예쁘지 않다. 그러면 이마만 예쁘게 만들면 된다는 간단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서는 이마 모양이 그렇게 안 예쁘지 않은데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건데, 이제는 미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얼굴 3등분 해서 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중안면에 있는 그 코의 모양과 높이가 두드러지게 큰 경우에는 나머지 이마라든지 광대, 턱 같은 부분들이 작거나 뒤로 들어가게 보일 수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코가 너무 높으면 보통 이 미간 부위에서부터 콧대가 시작해서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두상의 이마 부분에서부터 헤어라인 있는 데서부터 내려오는 그 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마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라인이 전체적인 얼굴의 라인이 시작하는 위의 지점에서부터 나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코만 놓고 봤을 때는 예쁠지 모른지언정 헤어라인에서부터 떨어지는 이마 라인과 코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예쁜 라인으로 이어져야 코도 예쁘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만 놓고 이렇게 사진을 딱 봤을 때 예쁜 코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이마에서 코 아래턱까지의 전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코가 예뻐야 정말 예쁜 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가 너무 높으신 분들이 이마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이마 수술을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이마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코 너무 커 보이는 건지, 아니면 코가 매부리 코라서 나머지 다 괜찮은데 그 매부리인 부분을 좀 작게 닫는다거나 했을 때는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 코가 너무 크다고 이마를 더 키우면은 밸런스가 맞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너무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물론 좀 짧게 만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코가 심하게 높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실제로 코는 어느 정도 좀 낮거나 약간은 예쁜 코인데도 이마가 너무 뒤로 꺼져서 코만 너무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안면이 앞으로 나와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마를 도톰하게 라인을 동그스러운 모양으로 잡아주면 조금 심하게 커 보이는 코가 이제 밸런스가 맞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래턱하고도 이제 같이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마가 뒤로 많이 누워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마 부분이 너무 많이 뒤로 누워 있는 경우에는 아래턱, 맨 아래 부분, 하면 3분의 1 부분도 뒤로 꺼져 있는 작은 그런 무턱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중안면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C자 모양으로, 혹시 약간 쟁반에 이렇게 꺾어져 있는 그런 볼록한 그런 모양으로 중안면만 나와 있고 이마와 아래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마를 도톰하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제 무턱 부위도 좀 앞으로 내세우면 좋겠죠. 근데 이제 밸런스 차원에서는 코가 너무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이 아래턱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경우랑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마의 볼륨감을 조금 업 시켜주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얼짱 각도라고 그래서 약간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마는 위쪽 부분이 좀 커지고 아래턱으로 내려갈수록 작아 보이는 이 얼짱 각도가 어려 보이기도 하고 예쁜 각도라고 그러는데, 이 아래턱 부분이 너무 돌출되어 보이지 않게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맞고 예쁜 모양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마 모양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면 그런 밸런스가 아래턱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럼 반대로 아래턱이 만약에 너무 크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떨어지는 선이, 물론 밸런스가 이마, 코, 아래턱 다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S라인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제일 아이디얼합니다. 근데 주걱턱처럼 아래턱이 쭉 나와 있는, 전방 돌출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꺾어주는 거예요. 이마에 볼륨감을 줘서 여기를 도톰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 미끄럼틀처럼 나오는 선을 이마에서 볼륨감을 주면
아래턱이 좀 많이 나와 보이는 것이 조금 더 밸런스 있게 어떻게 보면 약간 착시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조금 들어가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수술이 단지 딱 이마만 놓고 봤을 때 이마만 예쁘게 하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코와 아래턱 전반적인 얼굴 형태에 맞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마를 제외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컴플렉스가 있거나 그 부분이 안 예쁜 건지 모르고 좀 헷갈릴 경우에는 이마 모양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진짜 내가 코가 예쁜 코가 맞나?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이게 턱이 좀 나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턱에만의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한 부분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 균형을 생각해 볼 때에 이마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큽니다. 얼굴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마 모양을 교정하는 이런 이마 성형수술로도 충분히 어떤 부조화스러움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의 어떤 컴플렉스가 되는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코가 높아지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얼굴이 너무 커졌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가끔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제 제가 두상 성형을 하니까 가끔 이제 머리를 그러니까 대두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머리가 좀 너무 커 보이니까 그거를 좀 작게 만드는 방법은 없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 안에 뇌가 있고 머리뼈가 이렇게 덮고 있는 이 해부학적 구조상 머리뼈를 이렇게 작게 밀어 넣는 수술은 사실 너무나 위험하고 그런 수술은 없죠. 그러니까 머리를 작게 만드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이 이마랑 뒤통수, 정수리 이런 부분이 너무 납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도톰하게 동그랗게 볼륨을 업 시키면 나 너 머리 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뭐가 들어가니까 머리는 커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머리가 크다, 저 사람은 좀 얼굴이 크다 할 때는 보통 옆으로 큰 경우를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이마가 도톰해진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뒤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코가 이렇게 오똑하거나 했을 때는 얼굴이 크다고는 안 하죠. 오히려 착시 효과처럼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마 뒤통수도 마찬가지예요. 앞뒤로 이렇게 짱구 모양이 되면 아래 부분에 있는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거나,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머리가 물론 앞뒤로 커지기는 하지만 머리가 크다라는 얘기는 잘 못 듣죠. 오히려 좌우 너비는 그냥 보통인데 앞뒤가 이렇게 눌리면 좀 머리가 높다 대 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건 두상 성형, 다른 성형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 얼굴과의 조화, 그리고 두상과 얼굴의 크기, 그런 밸런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머리가 큰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얼굴이 넓어 보여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코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컴플레인이나 고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본인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분야 부분 이렇게 수술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게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상 성형술도 전체적인 얼굴과의 조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